네, 시장이 하수상하여 오늘도 시장 진단을 할 텐데요. 김정혜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고요. 오, 오늘 아주 드레스 레드 멋진데요. 그러니까요. 빨간. 시장과 다르게 장대양봉 룩을. 시장 상승을 기원하면서. 맞아요. 상승 기원해 봅니다. 네. 네. 김정혜 이사님. 네. 시장이 상승 기원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몇 가지 이유들을 좀 핑계 삼는 건지 좀 조정 양상입니다. 네. 조정 양상이 왜 나타나는 건지 또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네, 아직까지는 뭐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조정. 형태가 네. 강하고요. 자,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들의 상승 논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모두 성장주가 주도하고 있는데 자, 이 성장주들을 흔드는 것은 아무래도 뭐 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자,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최근에 우리 시장의 NCM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는 하지만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어떤 극단적인 쏠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변동성의 후폭풍, 그 다음에 산업을 조금 위축시키는 뉴스들, 이런 것들이 결부되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실적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주가가 올라온 것이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게 오늘 뭐 두 가지나 있었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는 것,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든 것. 이 두 가지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시장 조정은 미국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도주가 쉬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 조정으로 잘 넘기느냐, 아니면 이 종목군들이 본격적인 조정 모드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8월장과 9월장을 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핵심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뭐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아직은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가 있잖아요. 사실 미국 시장의 조정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거에 대한 좀 경계 심리에 대한 원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달 CPI에서 좀 어떤 걸 봐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일단 3까지는 쭉 내려왔는데 네. 이제부터 방향을 틀 거다. 물론 튼다고 해서 다시 옛날처럼 막 8, 9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3에서 틀 거다라고 보고 있는 가장 핵심 이유는 그동안 헤드라인 물가는 빠른 속도로 빠지고 네. 서비스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결국은 물가가 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가가 아시는 것처럼 7월 초반부터 7월 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60달러 후반에서 80달러 초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고요. 네. 8월 들어서는 뭔가 좀 바뀌나 했더니 8월 들어서도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8월 들어서 다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천연가스죠. 근데 천연가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한 변동성 나타내면서 고개를 확 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7월 달 물가도 일정 부분은 한 3.2, 3.3 정도로 들어 올렸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게 이제 3.9, 4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유가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유가가 작년 하반기에 80달러 아래에서 주로 머물렀기 때문에 80달러 위에 머물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80달러에서 더 위로 가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헤드라인 물가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갈 만한 징조가 나타난다면 그럼 시장에서 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죠. 금리 올릴 수밖에 없겠네라는 논란. 그래서 그게 또 9월이다, 11월이다, 아니다, 못한다,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논란들이 벌어질 텐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런 논란과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 포지션에 축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지금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겠습니까? 주도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논란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해지를 걸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조금 줄여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했다가 다시 이제 주도주가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되면 그때 주도주를 더 싫거나, 아니면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어서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그런 종목군들을 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CPI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물가가 터닝해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그널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시각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동안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린다, 물가는 안정됐다는 그런 논리, 상승 논리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는 변화 과정을 아마도 이번 지표에서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은 항상 이제 빌미를 좀 가지고 같이 가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내렸고 그건 이제 좀 시장에서 오바라고 판단을 많이 했는데 또 모디스는 개별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죠? 불안한가라는 특별히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약한 고리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무디스가 지적하고 있는 정도급의 은행이 문제가 생기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게 이제 발화점이 돼서 이게 확산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이 더 문제가 되는 건 크레딧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보다 누가 가장 발끈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가장 발끈한 사람은 옐런 재무장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부채 한도를 더 풀고 나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줘야 될 보조금은 미국도 한도 끝도 없어서 보조금을 기존에 이제 늘렸던 단기 차입금을 줄이고 장기 차입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 채권도 차환해야 되고 신규 채권도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 등급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재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채권 수급과 관련돼서 채권 수급이 꼬이면 채권 수급만으로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그런 중소은행의 크레딧 리스크, 그다음에 미국 국채의 수급적인 문제, 별거 아닐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결부되면서 시너지를 낼 경우에 전반적인 크레딧 리스크로 확산하거나 아니면 약한 고리가 좀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면 중소형주라든지 재무구조가 불안한 종목이라든지 최근 여전히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그냥 모멘텀만으로 올라왔던 성장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위 이제 빅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종목군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실적이 조금 덜컥거리고 있는 뭐 성장주나 아니면 중소형주 단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개연성, 그다음에 미국 국채가 들썩이면 성장주의 할인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도 지금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이슈죠.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하락의 시작입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런 변수들은 잘 한번 체크해 보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PI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한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그렇고 좀 물가 자체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다 살짝 접어놔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동안 영향력 있는 연준 인사 중에 누구도 올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고 공언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다들 인하는 물 건너간 거죠. 인상을 더 할 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인데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시장의 생각은 9월부터 금리 인하의 시작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네. 그건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시 이제 또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도 하고 유동성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갈피에 자금이 꽤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충분히 지금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대거 공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올해는 낮다.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주는데요. 단체 관광을 드디어 허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좀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오늘 반등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걸 산업적인 측면과 주가적인 측면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과연 그러면 중국인들은 과거 600만, 700만 왔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람은 덜어더라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가면 뭐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있는 그렇군요. 게 최근에 뭐 상하이나 베이징에 아는 지인들과 연락해서 실제로 그 중국 사람들이 젊은 세대든 아니면 조금 나이 있는 세대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명확히 답은 나옵니다. 예전과 같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대거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라서 나름 그래도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숫자상으로는 예전만큼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럼 오면 돈을 많이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거만큼 많이 쓸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람도 줄고 인당 소비하는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해당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주가가 최악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이미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최소한 뭐 절반 혹은 절반 이상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회복력은 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이들 업체, 뭐 호텔 신라를 포함한 이들 업체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비용 조정을 했는가.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좀 터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황에서 나온 호재이기 때문에 예. 오늘 주가가 급등해서 내일은 조금 정체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뭐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네. 저는 3분기부터 어쨌든 이 컨센서스가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전체 경제 지표 측면에서 과거 대비 요코 효과는 줄어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일시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3분기의 실적을 확인하는 정도의 순간 적어도 10월달 정도까지는 매달 오는 중국인들의 숫자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런 지표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과연 그 중국어를 단 관광버스가 과연 서울 시내에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를 서울 시내에서 판단해 보시면 더 빠르게 우리가 피부로 눈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 지금은 같고요. 이제 잼버리 버스가 많으니까 그걸 맞아요. 가면 이제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 명동이라든지 주요 관광지에서 네. 그 중국인들 팻말을 단 단체 네, 관광객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즉 네. 서울 교통이 막히는데 그것이 소위 관광버스의 증가가 기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아마 우리가 체감하는 지표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오늘 이대 앞에서 그 버스 봤는데 거기는 서울을 수차라고 쓰잖아요. 수차. 그래가지고 예, 하나 봤는데. 근데 그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 일제히 다 올랐어요. 네. 항상 그게 이제 또 좀 좁혀지잖아요. 아까 자막 주신 거 보니까 면세, 카지노, 화장품 순으로 하셨던데 그건 왜 그래요? 사람이 다시 오는 거니까 음. 사람이 다시 올 때 가장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금액은 줄 수 있어도 면세점과 그런 상점을 가지 않을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매출도 떨어지고 마진율이 떨어졌는데 대형 보부상들을 밀어내면서 마진율을 끌어올려서 실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비용 줄이고. 그런데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마진율이 좋아진 상황에서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들의 반등이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건데 만약에 요코들이 적당 수준이라도 와서 매출을 올려주면 그러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프로모션비가 들어가면서 마진율은 또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마진율이 끌어올려지고 매출이 끌어올려진다는 관점에서 가장 이익의 레버리지가 좋아질 만한 종목이 뭔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면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면세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예. 가장 뒷순위로 뒀고 카지노도 지금 VIP들이 오지 않아서 가장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조치로 인해서 중국의 VIP들이 돌아오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중에 VIP들도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VIP는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뭐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만 없다면 중국이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제한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카지노를 이용할 가능성은 조금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종목군들을 조금 정렬해 놓는 것이 관심 종목 안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커의 기위화는 이제 반가운 거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순환매잖아요, 시장이. 2차 전지 에너지가 좀 빠지면서 반도체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반도체나 자동차가 안 올라오고 뭐 초전도체로 갔다가 또 바이오로 갔다가 뭐 이렇게 빠르잖아요. 로봇, AI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뭐 화장품 면세까지. 이제 좀 다음 또 돌아갈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일단 저는 그 주도주가 쉬는 구간에서 다른 쪽으로 소위 사이드 이제 종목군들이 돌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여행객을 열면 그 다음에 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콘텐츠 아닐까? 그래서 오늘 뭐 일정 부분의 콘텐츠 종목군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판호가 열리든지
아니면 판호가 열리는 과정에서 신규 게임 런칭으로 인해서 중국인 사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임주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정유업종은 이미 돌았고요. 석유화학 업종은 아직도 마진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인데 네. 일단 여기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구조는 많이 개선시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3분기부터는 이익이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해당 업종들에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의외입니다. 게임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근데 항상 뭐 의외 쪽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또 잠깐 궁금한 게 순환매가 지금 시장이 거의 일주일 단위로 막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의 자금이 주도주에서 일단 탄력을 잃었는데 이게 그럼 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7월 말에 보였던 소위 2차 전지의 성과는 그 대형주가 하루에 뭐 20%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변동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금의 성격은 정확하게 그게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개인인지 알 수 없으나 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그게 초전도체가 됐든 아니면 뭐 바이오가 됐든 그런 쪽으로 옮겨갔을 때 요구하는 수익률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그런 베팅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대기하고 있는 시장 자금들도 그런 공격적인 베팅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기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단기적인 수익률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다시 주도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은 계속 순환하다가 종목이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로 실적을 끌고 가고 있거나 모멘텀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 뭔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현재 구간이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군들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하는 시장의 주도주가 꺾였는가, 시장이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는 내가 뭐 빚까지 내서 전부 내 포트폴리오의 100%가 소위 주도주로만 채워져 있다. 이런 사람만 아니라면 기존의 주도주 비중은 아직은 유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서 추세를 깨지 않는 정도의 가격 조정이라면 오히려 주도주의 비중은 조금 늘리는 게 맞다. 대신 주도주도 종목이 압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을 벌려서 사시는 것보단 핵심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도주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많이 올랐던 조선, 전력인프라, 기계, 미용기기 이런 종목군들은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먼저 파는 건 또 순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홀딩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예. 네. 저는 제약업종 중에서 가장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동아ST입니다. 이제 어제 급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종목의 지금 주가 반등의 본질이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소위 뭐 비만 치료제, 당뇨 신약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수익률이 좋죠.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장 호르몬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마진율이 되고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적이 개선되면서 당뇨, 비만과 같은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주목해 볼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추가 수익률이 제한적이다. 그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주식만 가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주식 내에서도 고성장주보다는 배당주 같은 종목으로 넘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당만 노리고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왕이면 업황도 터닝하면서 배당도 주는 종목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네. 봤을 때 저는 뭐 한솔재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광주신세계라든지 예. 뭐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S-오일도 들어갑니까? 네, S오일은 네. 예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음. S오일도 아시는 것처럼 정제 마진이 터닝하고 나서 배당 모멘텀도 붙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최소한 업황이 2분기에 저점 찍고 3분기에 터닝하고 있느냐가 기본 베이스에 배당까지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네. 같다. 김정일 이사님과 시장 진단하고 전략까지 세웠고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태풍 두 분 다 조심하시고요. 얼른 네. 퇴근해 보시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